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어느덧 금세 지나갔네요. 이번 한 주는 뭐 좀 무난했죠. 뭐 2차 전지가 한 차례 좀 뭐 폭풍과 같은 시세, 하락 시세를 좀 내는 날도 있었지만 거의 다 회복하고 그게 이제 붕괴가 아닌 조정일 뿐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고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또 그제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그 내용 한번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중심의 어떤 강세 흐름이 펼쳐졌고요.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뭐 보유를 했어야 되는 거죠. 갖고 있는 분들은 뭐 팔면 안 되는, 왜냐면 바닥권에서 언제든 뭐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종이죠. 그런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뭐 팔지 않는 게 최선이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뭐 시장 정리하면서 뭐 로봇에 대한 얘기를 어제 이어서 조금 더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메이저가 선택한 6개 업종을 한번 체크 드리겠습니다. 메이저가 선택한 6개 업종, 당연히 이제 성장 업종이자 또 구조적인 어떤 성장과 함께 많은 종목들의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요 6개 업종만 보시고 그 안에서만 종목을 선택하시고 찾으셔도 충분합니다. 이것저것 딴 데 분산할 필요 없이 핵심적인 메이저 선택, 그러니까 수급이나 여러 구도, 트렌드, 실적, 펀더멘털, 또 국내 이제 대기업단 혹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신성장 또 이제 분야로 키우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이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장 정리하면서 같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신고가를 냈는데요. 2차 전지 업종 지수도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 업종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했습니다. 12.8조니까 작지 않았네요. 2571포인트로 이제 2600포인트가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600포인트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도가 될 것 같고요. 매물대 이제 차트 지표로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코로나 이후에 수급의 어떤 매물 라인 구도를 보시면 확연하죠. 어디서 많이 물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결국은 2019년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매물대 라인을 보면 거의 뭐 3000포인트 요 근방의 매물이 21%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그 아랫단 또 3000에서 3200 요런 사이가 거의 뭐 보시면 거진 40%입니다. 거진 40%의 매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결국은 여기 부근, 요 가격대 부근에서는 매물이 요거밖에 안 돼요. 4%. 그리고 요 가격대에서는 12%. 결국은 뭐냐? 지금 여기부터 3000포인트는 아니겠구나. 3000포인트는 아니고 여기가 잠깐만요. 거의 한 290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매물벽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렇게 올라와도 나오는 매물이 굉장히 크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야지 매도를 하려고 들겠죠. 왜냐하면 대중 투자자들은 본전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본전 올 때까지 안 팔아. 야, 본전만 오면 팔겠다. 그렇죠? 그게 대중적인 심리고, 40% 매물이 몰려있는 요 3000포인트, 2900포인트 이상 때부터가 매물의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2900포인트까지의 이제 그 라인은 굉장히 매물이 적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급이 확 붙어버리면 여기까지는
치고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지수의 상승 추세가 여기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반도체 막 바닥 찍고 이제 들어 올려주고, 반도체 지금 막 가격이 이제 반등하죠. 그런 부분들, 또 2차전지 대형주들의 신고가와 함께 2차 랠리가 펼쳐지게 된다면 더하면서 또 거기에 바이오 업종까지 거세게 들어 올려진다면 2,900포인트가 뭐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건 이제 지극히 제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매물대 라인을 통해서 설명드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네모칸 친 요 이제 빗금 친 요 라인에 매물이 작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붙어버리면 쑥 이렇게 올려 세울 수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여기부터는 40%의 매물이 형성되어 있다. 코로나 이후 매수한 그 물량의 40%가 여기 몰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분명한 어떤 매물 압박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2,900포인트 정도까지가 충분히 이제 상승 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뭐 거기까지 간다 이렇게 저는 뭐 시나리오를 가지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는 충분히 지금 기술적으로는 붙어 세울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력한 각도를 세우면서 상승 추세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매물 라인 자체가 이제 조금 매물 라인이 있는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코스피처럼 요 950포인트대에서 한 1000포인트 사이 정도, 여기 이제 매물이 가장 많은 거죠. 여기 라인이 거진 36%, 뭐 거진 40%라고 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진 왔어요,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코스피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지금 코스닥은 역시나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앱에 그 약간 좀 부담스러운 어떤 수준까지 올라온 게 어느 정도는 지수의 코스닥 지수의 레벨을 요 정도 900 뭐 이 한 몇 포인트가 되겠나요? 한 926포인트? 한 930포인트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930포인트 정도까지가 조금 이제 저항이 올 수 있는 그런 라인까지 올려 세우는 형태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 정도부터는 매물이 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의 흐름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포스코 퓨처엠하고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이 위로 솟구치듯이 완전히 그냥 움직임을 보였던 것도 의미심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도 이제 좀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코스피 쪽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양시장보다 코스피 600 종목, 코스닥이 952 종목, 코스닥은 1% 상승했고요. 9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거래금이 13조 7천억으로 뭐 계속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도 코스피 코스닥 크진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800억, 기관이 2,300억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좋은 수급을 보여줬고 증시 주변 자금은 52조 고객예수금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또 신용융자 잔고도 19조 5천억으로 점점 좀 늘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증시도 좋았는데요. 어제 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표가 또 우호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 올릴 수 있는 룸이 이제 거의 뭐 정점에 다다랐다는 어떤 인식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악재로 받아들였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3% 상승, 뭐 아마존이 4% 상승, 테슬라가 2.9% 상승.
넷플릭스가 굉장히 강했죠. 4% 상승해서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였고요.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니케이가 1.2% 상승, 홍콩이 0.4%, 대만도 0.79%, 상해도 0.6% 상승으로 요즘 뭐 증시가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래서 매크로 환경도 안정돼 있고 물가와 금리가 크게 부담 없게 만들면서 결국은 증시에 굉장히 훈풍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그렇게 아까 체크드렸고 2차전지 업종 지수가 보시면 와 무섭네요. 에코프로 이제 고점에서 급락 났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2차전지 업종 지수가 그거를 돌려 세웠어요. 거의 신고가 부근 올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예요. 예. 요날에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장중에 고가를 찍었잖아요. 업종 지수가. 근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했다. 에코프로 계열이 고점에 부근의 패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거대한 2차전지 종목들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2차전지 업종이 붕괴되지 않고 조정이다. 조정이 얼마나 갈지 얼마나 폭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정이다. 어쨌든 그래서 지수가 다시 또 신고가 흐름을 낸다는 부분이 다른 종목군 쪽으로도 다시 또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정확히 잘 인식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요. 또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상승 이 장기 평선 뚫고 상승하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KLX 바이오 업종 지수도 장기 평선 뚫고 올랐고 또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는 이미 뚫고 추세를 완전히 전환시킨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오늘 좀 조정받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중심의 강세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조정받았고 바이오는 그래도 강했다.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줄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1.5%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LG엔솔도 0.8% 조정, 삼성 SDI도 0.9% 조정. 그래서 요 2차전지 대형주 두 종목은 조정을 받았고 포스코홀딩스는 6% 상승, 포스코 퓨처엠도 13% 상승. 뭐 이 종목들 오르는 건 이제 뭐 오늘 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고 이런 관점은 아니죠. 가장 이제 그 소재단으로 잘 확보를 했고 수직 계열화 가장 베스트하게 2차전지 종목 중에서 만들어 놨고 리튬에 대한 확보를 가장 잘 해놓은 국내 기업으로서 평가를 이제 장기적인 추세적으로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했는데요. 그걸 개인이 지금 다 받아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3월달 이후로 외국인들이 2조 5천억을 포스코홀딩스를 순 매도했는데요. 개인은 2조 7천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쨌든 옛날에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이 초기에 이제 내화물 그 회사에서 2차전지 종목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2차전지 종목으로 이제 평가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쪽에 대한 매출은 아주 저조했어요. 하지만 포스코 그룹이 그쪽으로 이제 키우려고 뭐 발표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포스코 이제 당시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에 이제 시세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그래서 야 기관이 저렇게 파는데 올라가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 보시면 투자자 동향 이렇게 보시면 기관 순매수 추이를 보면 보세요. 파란색이 이제 기관, 빨간색이 기관 순매수 하는 날, 파란색이 기관이 순매도하는 날의 수량입니다. 근데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래서 외국인 소진율은
올라가고 있었고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일부 담고 개인이 엄청 담았었어요. 예, 결국 이제 개인이 끌어올린 건데 그냥 대중적인 개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도 이거는 조금 일반 개인의 성격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다르게 좀 외국인이 파는 건데 뭐 이제 기관도 팔죠. 예, 보시면 개인이 이제 이걸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를 봐야겠지만 지금 어쨌든 일반 개인은 아니다. 예, 우리가 소위 이제 대중으로 칭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움직임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신고가름 이격이 벌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업종에서 그 다음 이제 리더 성격을 지니는 이제 대장주 성격을 지니는 종목을 판가름할 때 어떻게 이제 보시면 되냐면요.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큰 조정을 받을 때 다른 2차전 종목들도 이렇게 빠졌죠. 포스코 퓨처엠도 똑같이 빠집니다. 근데 그 회복력이 어떤 종목이 가장 빠르느냐가 리더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지수가요. 이렇게 막 되다가 확 하면 막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확 조정받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전 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는 애가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결국은 빠르게 돌파해서 바로 이제 신고가로 날려버리는 종목은 그 다음 어떤 그 장세 또 그 다음 이제 어떤 턴에서는 리더의 어떤 대장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서 보여진 거죠. 결국 이제 이 업종이 여전히 죽지 않고 상승 추세를 이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오늘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거나 또 낮은 주가 레벨에 있는 종목들을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를 통해서 업종에 대한 착시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이 두 종목을 지금 뭐 매수한다 뭐 이런 거는 뭐 이게 논란이 있고 이제 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는 자기 기준에 따르는 건데요. 저는 제 기준은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과열을 되게 이격이 벌어진 거는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뭐 코스모 신소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코스모 신소도 이렇게 빠졌다고 같이 회복력이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2차전지 턴에서는 리더 성격을 지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다 더 강하게 턴을 해주고 회복력을 보여준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강력한 주도력을 향후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LNF도 이제 그런 성격을 조금 이제 내보였죠. 보시면 요때 같이 떨어졌다가 거의 이제 되돌렸잖아요. 오늘 5.7% 상승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회복력과 다음 턴에서의 주도력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막 회사 중에서 WCP 같은 경우가 오늘 신고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어제 이 되돌림 자체가 강하게 좀 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고가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종목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이 업종이 간다는 거고 또 신고가를 냈다는 것은 주도력을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WCP는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실 SKI 테크놀로지를 계속 커버를 했었고 근데 보시면 그 다음 턴에서는 WCP가 내가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바닥권에서는 제가 동박업체들 좀 주목해보자 그랬는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은 지지력을 보였죠. 치고 달리지 못했지만 SKC 치고 달리지 못했지만 지지력은 보였습니다.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죠? 솔루스 첨단 소재 역시나 낙폭이 크지 않았고 그렇죠? 회복력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동박업체들 크게 부담 없고 첨보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장기 이평선 정도는 계속 지지력을 보이면서
뭐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진 않았고 다시 또 저점을 높이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2차전지 업종 자체의 흐름은 여전하다. 뭐 코인테크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안 깼어요. 보시면. 그렇죠. 오늘 돌려 세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A프로라든지 TSI는 조금 21선 밀렸네요. 조금, 그러면 이런 것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조금 뒤처지는 겁니다. 예,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거지, 뭐 버릴 종목 이런 것까지는 아니란 거죠.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되돌렸죠. 21선을 회복하는 흐름들. 2차전지 종목들, PNT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조금 빠르게 돌리진 못했네요. 예, 그래서 빠르게 돌린 종목들, 회복력을 보여서 신고가를 보인 종목들은 대장이다. 그래도 한 이틀 동안 하락한 걸 다 돌린 거는 그래도 진짜 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도력을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친환경주들도 좋았는데요. 뭐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 뭐 10% 급등하는 흐름 나왔고요. 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강한 흐름 기조, 그리고 CS 윈드도 5% 상승한 흐름들 해서 친환경주들도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는 계속적인 어떤 흐름인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뭐 반도체는 좀 쉬어졌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진짜 강하네요. 뭐 툴젠도 7%, 티움바이오도 6%. 근데 이제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추세 상승은 아니고요. 예,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보시오. 예, 요 가격대 지금 매물이 없는 게 보이시죠? 예, 매물이 없는 지역에서 솟구치는 형태다. 이 물량 계속 흡수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셀트론 그룹은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메이저들의 물량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이제 계좌가 어떤 업종의 종목 비중이 많은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569명 투표를 해주셨는데, 과거에 이제 했을 때 제약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이셨는데요. 이번에 좀 알고 싶었던,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설문조사할 때는 어떤 목적성이 있겠죠. 다른 업종으로 좀 분산이 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이제 그래도 많은 축이지만, 보시면 2차전지 업종의 비중이 가장 많다는 비율도 31%나 됐습니다. 정도 많은 분들께서 이번 2차전지 업종의 좀 상승의 수혜를 좀 보셨을 거라 보고요. 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이 반도체다 하는 분이 5% 정도지만 계좌적으로는 5% 이상으로 아마 평균적으로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셀트론 그룹주의 비중이 가장 많다가 사실 33% 비중입니다. 가장 많으신데요.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트롱바이 의견을 영상을 또 올려드린 시점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부터는 절대 이제 셀트론 그룹주를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다. 가격적이나 밸류적이나 앞으로 포텐이나.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좀 올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셀트론을 팔고 2차전지 옮길까요? 뭐 셀트론 팔고 뭐 다른 걸로 옮길까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항상 이제 우리가 대중적인 심리를 비춰서 볼 때는 저점 부근의 어떤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질문을 올 초에도 되게 많이 받았죠. 왜냐면 바이오는 안 움직이고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데 2차전지는 급등주처럼 움직이니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일단은 남겨내야 된다. 결국 이제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 최근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사실 보로노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뭐 가격 대비 2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의 포텐셜이 이제 이런 건데요. 결국은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분산을 통해서 계좌의 안정성과 또 순환매 장세, 업종 순환매 장세 흐름에 편승할 필요는 있겠지만 과거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잘 홀딩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6대 업종 제가 한번 체크해드리죠. 첫 번째 2차전지 업종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주도주 성격을 지니고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이저 수급이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업종을 당연히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역시나 이쪽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부문이 있죠. 예, 그래서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세 번째 가장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쪽은 역시나 아시듯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업종으로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진행형이죠. 지금 상승하는 건 진성 상승이라기보다는요, 물량 매집 성격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싹 다 호가를 먹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제 아까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CS 윈드 같은 신재생 쪽, 이런 쪽도 이제 수급이 상당히 이제 들어가는 쪽이고, 당연히 포텐셜도 강한 쪽이죠. 뭐 2차전지랑 같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 쪽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굉장히 거대해지고 있는 로봇 섹터입니다. 이제 로봇 테마라 부르면 안 되고 섹터라고 불려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뭐 대장 자리를 꿰차게 될 걸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시총 규모와 이제 기술의 우위, 또 이제 협동 로봇 이제 글로벌 3, 4위권의 어떤 기업, 당연히 이제 국내 1위 기업이고, 이런 쌍두마차의 어떤 흐름을 볼 텐데요. 국내 대기업이라 불리는 삼성, LG, 현대차, 또 이제 SK텔레콤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이런 대기업 단으로 지금 다 이쪽에 기업들을 인수 내지는 또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 체제를 이루는 게 결국은 실적 퍼포먼스 그리고 밸류업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로봇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민첩하게 메이저 수급들도 바닥권의 물량들을 계속 흡수하는 그런 패턴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테슬라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해질 거라 봅니다. 결국은 뭐 국내에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멘텀에 의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보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매집 단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6개의 업종 안에서 우리가 전략을 짜는 게 뭐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요. 로봇 관련된 얘기를 어제부터 좀 중점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이제, 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제 그냥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뭐 저는 과거의 생각도 계속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통째로 이제 레인보우를 이제 대주주 지분까지 다 이제 껴안고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레인보우를 통으로 그냥 인수를 해버리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제 생각에는 예상이 되고요. 뭐 거의 한 60% 가까이 이제 지분을 가질 수 있죠. 어쨌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서 다양한 활용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이제 15% 지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파트너 정도 되는 식인데, 지금 뭐 지분 투자해서 뭐 그 배당을 먹을 것도 아니고 지분법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삼성은 이 기업에 뭐 이 기업을 1,000억에 사든 2,000억에 사든 5,000억에 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 삼성전자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서 이 로봇에 대한 양산을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늘려가지고 하는 방향을 지금 기획하는 거지, 이거 지금 얼마나 더 싸게 사겠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지분을 통째로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모멘텀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로봇 회사들도 아마 인수타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중에 또 이제 후보군이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도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더 삼성보다 먼저 준비를 더 크게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미 이제 LG전자는 이제 끌로이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이 많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로보스타, 또 서비스용 로봇은 로보티즈, 예, 배달용 로봇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SG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합병시켜 버렸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인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서강대 창업 동아리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제 퍼포먼스를 내게 된 건데요. 결국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려는 의료용, 예, 그 의료용 이제 로봇입니다. 예, 그거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LG전자도 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앞으로 굉장히 퍼포먼스를 내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현대차 그룹, 이런 것 이제 대기업 단으로 이 로봇에 대한 양상과 이제 흐름들을 아마 강하게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1일 이제 좀 지난 기사긴 하지만 이 기사도 조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이 건설 로봇 생태계 확장 위해서 기술 동맹을 맺는다. 우리가 현대라는 그룹하고 삼성그룹하고 손잡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이렇게 기술 동맹을 맺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이제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크게 이제 울타리를 치지 않고 협의를 하는, 뭔가 좀 활성화를 위해서 손을 잡는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건설 현장에서 로봇의 사용처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정말 인력 수급 내지는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니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건설 업계에서도 이런 어떤 인력을 로봇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흐름에 편승하고자 이 연구 개발을 같이 뭐 경쟁사로 볼 수 있잖아요. 현대랑 이제 삼성물산 손을 잡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건설 로봇 분야에 얼라이언스, 이제 연합체를 구축해서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는 거죠. 일단은 뭐 지금은 경쟁보다는 보다 더 이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는 게 더 나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이제 협약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국내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해외죠, 사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뭐 국내 포지션이 크겠습니까? 해외 포지션이 크겠습니까? 해외 포지션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거 아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같이 해나가는, 우리가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핵심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건설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이번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협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로봇 산업에 대한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이제 확실성의 범주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시장이 뭐 무난하게 2차전지 중심 또 바이오 중심으로 강세를 펼쳤는데요. 수급 동향,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도 뭐 그 두 업종이 이제 편중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일단은 카카오페이가 뭐 미국 빅테크 영향을 같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390억, 380억 순매수, 네이버, 그리고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온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카카오 계열이 오늘 수급이 제일 좋은 어떤 흐름을 냈네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0억 정도 들어왔고, CS윈드 2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뭐 좀 중우장대한 기업들의 수급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고려아연,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오늘 LNF가 1등이네요. 530억 수급이 들어왔는데, 제가 깜빡 잊고 뉴스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 한 언론사 이제 단독 기사입니다. LNF가 현대차 그룹과
이제 LG 그리고 SK 미국의 이제 합작사의 이제 배터리 이제 동맹이죠. 요게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굉장히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LG 엔솔 또 SK온과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양극재 그 배터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LNF가 양극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이제 작지 않죠. 결국은 현대차 그룹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에너지와 자금력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글로벌 선두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SK온의 이제 어떤 배터리 어떤 증설도 굉장히 클 건데요. LG 엔솔이 35에서 40기가와트시, SK온이 20에서 25기가와트시 규모로 설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LNF가 여기에 초기 양극재 공급을 전담할 것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LNF의 성장이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LNF의 향후의 실적 이제 증가, 컨센서스에 이제 포함되게 된다면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 이제 밸류에이션도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LNF의 지금 성장과 또 주가 상승의 어떤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LNF는 굉장히 지금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전에 잘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단 기사화 좀 됐는데요. 아직 뭐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에서 그 코스닥 쪽에서 LNF가 1등이죠. 에코프로가 이제 2등으로서 130억 들어왔고요. 포스코 엠텍하고 포스코 DX가 90억씩. 포스코 계열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제일 좋습니다. 다 이제 2차전지네요. 에코프로 BM도 82억 정도 들어왔고, 펄어비스, 이제 뷰노, 루닉 같은 또 AI 관련된 의료 관련된 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쪽이죠. 또 상신 EDP는 이제 2차전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번 주의 수급의 흐름을 한번 전체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뭐 가장 많은 돈이 들어왔네요. 5,800억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600억.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주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기아하고 현대차도 1,400억대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론도 이제 1,200억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심, 또 삼성 SDI도 한 770억. 2차전지가 그래도 좀 잘 보이진 않네요. 확실히 이제 이번 주는 2차전지에서는 좀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좀 경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반도체, 완성차, 또 혹은 바이오 쪽, 이쪽으로 좀 수급이 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2차전지에 쏠려있던 수급들이 다른 업종으로도 분산되어지는 흐름이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이었다. 2차전지 조정이 세게 나왔지만 그게 추세 붕괴는 아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요. 계속 좋은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세게 들어오느냐가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리는 어떤 그 가늠을 해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제 결국 개인들의 물량을 먹어가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건데, 그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먹어챌 그런 대표적인 수급, 그리고 가장 강력한 수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방향을 만들고요. 그 방향에 편승하는 게 기관이고요. 그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게 이제 개인입니다. 그래서 그 불문율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수급의 구도 자체가 바뀔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상방으로 더 치게 만들 수급 요인은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늠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조금 전략들도 한번 세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메이저 선택한 6대 업종, 그리고 2차전지 업종의 신고가 흐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로봇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올해 좀 이어질 것이다. 뭐 그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렸습니다.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또 공부해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